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일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 감염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10만을 넘어갔다가 내려왔어요. 우리 이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만 3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었다고 하죠. 확진자는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그러니까 사망률도 4분의 1이고 원래 오미크론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망자 통계가 정확할 리도 없는데 그러게. 확진은 10만 명이 안 되는데 3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이걸 갖고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300명씩 죽는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뭐냐 기사 쓴 누구부터 좀 죽자. 누구부터 좀 죽어. 가만히 있어 조금 이따 죽이게. 네. 그럼 이제 냉정하게 건데? 냉정하게 그럼 왜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현재 일본의 의학 공급 시스템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일본이 지정한 의료보험 수가로 지정한 1200여 개의 필수 의약품이 있어요. 병원이나 약국에 구비돼야 될 거. 이 중에 거의 400종 가까운 약품의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병원 안에서도 처방을 못 받아서 방치됐거나 적시에 필요로 하는 치료를 못 받아서 중증으로 넘어가고 있는 환자의 숫자가 엄청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원인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지들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죠? 아니 병원에 가서 약이 없고 약국에 가서 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아. 일본 자체에 없어요 지금. 나는 일본 국민들 보면 약간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고. 굳이 아니, 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멋진 표현인데?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 약간 저는 일본 사람들 보면 진짜 그 느낌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의욕적이잖아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 백신 상관없이 맞는 거 봐라. 3차가 60% 넘었다 지금.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70, 80이어도 저희 어머니도 70이 넘으셨지만 평균상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라.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잖아. 일본은 태어난 김에 살아야 되겠소문이다. 뭐 어쩔 수 없소문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배급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 4m까지 쌓여있는데 못 치우고 있잖아. 아니 뭘 굳이 치웁니까? 아니 뭐 또 내리는데. 그럼요. 그리고 치워도 치울 데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은 원래 쌓여있는 겁니다. 봄이 되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문까지 눈이 다 쌓여가고 외부의 풍경이 안 보이는 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문 열어도 거기다 맥주캔 넣어놓고 냉장고로 활용하고. 좋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3개월 전에 예견을 했다는 거죠. 송작가 TV에서. 올겨울 일본 뒤지게 춥다. 우리도 춥겠지만 우리 추우면 일본은 눈이 엄청나게 온다. 그리고 이 눈은 봄까지도 안 녹는다. 라는 저희 예견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다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상학자들은 몰랐을까요? 몰랐나 봐요. 송 작가는 아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아니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일본은 약간 그러잖아요. 녹을 거야. 아니, 원래 그랬거든. 저기 30년 안에 지진 발생할 확률 뭐 80%?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20%만 걸리면 그냥 지나가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 전문가가 할 소리야. 대책을 내놔야지 이러고 막 난리칠 거라서 전문가들 발표 떨어가지고 야 이거 대책 마련 안 돼. 뭐 입 열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일본은 그냥 다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의 무게가 앞으로 만들어낼 일본의 저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눈이 4m면요. 이걸 물로 환산하면 40cm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의 무게로 계산하면 400kg예요. 그러니까 1입방미터당 400kg의 무게로 지금 모든 시설물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웬만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안 무너졌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손괴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 나무들도 눈이 많이 쌓이면 가지가 뚝뚝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구조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집안에도 그 무게가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었다가 녹기 시작하면 이 자연 붕괴, 집안 붕괴가 엄청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에 다리 무너지고 도로 찢어지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봄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차단돼 버린 공급망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제일 기본적인 응급 환자의 우송 그리고 필요 의약품에 대한 이송도 도심 지역에선 가능해. 하지만 도심 외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점점 더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인원의 숫자들은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는 추정이 당연스럽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일본은 이 모든 거를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건 뭐 못하죠. 못 치워드려요. 네. 고립됐어요. 어떡합니까? 고립되셔가지고. 치우셔야지, 뭐. 스스로 치우셔야죠. 뭐 저기까지 보내드릴 제설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요. 치우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간발이만. 때려버리고 싶어. 공무원이시라고 친절하게. 어머,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파이팅. 네. 함께 가볼까요? 있기만 쉬울까? 2달만 견디시면 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친절하긴 되게 친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이런 사태 중에 올림픽 기간 중에 실사단을 국제 방사능 국제 원자력 IAEA의 실사를 받았어요. 요 틈을 타갖고 정신없는 틈을 타갖고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헐. 그래서 이미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오염수 배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수산물들의 방사능 농도는 4배 이상 더 높아진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뻔히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방류를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 방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물을 섞어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바닷물에 섞어갖고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해안가에서 1km 터널 이렇게 그러니까 관 연결해서 바다 밖으로 1% 밖으로 빼갖고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방류를 했을 때 이게 희석이 얼만큼 될지도 전혀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더맨더머 같지 않아요? 바닷물이라는 게 어차피 경계가 없어서 다 도는데 그러니까. 해류에서 도는데 1km를 떨어진 데다 방류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무슨 1km는 뭔 기준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민들이 우리 어로 작업에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1km 저 먼 바다에 버릴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 1km에 떨어진 데다가 버리면 이게 삼중수소가 섞여갖고 얼마 정도로 농도가 떨어집니다라는 데이터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모른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섭리지. 자연의 섭리지. 자연의 섭리인데. 바람 불면 섞일 것이고 그럼. 안 불면 뭉탱이가 있는 거지. 저 많은 바닷물에 그거 조금 섞인다고 뭘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금 식으로. 니들이 방류를 안 해도 지금 위험치의 4배가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 수산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미친 거지. 걔네 집에 다 배달시켜주고 싶다. 일본 그 후쿠시마 수산물로. 보고 좋아하는 우리 그 원희룡 지사한테 보고만 1,500만 원을 쳐 잡섰더구만. 광고 그 법인카드로 후쿠시마 앞바다 자연 보고로 해갖고 회 떠서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게 작년 8월 5일이거든요. 윤석열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 후쿠시마 지역으로 유세 한번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거기 식사도 가서 하시고. 네. 회 한 사발. 회랑 술도 드시고 스시도 드시고. 한 사발. 하시고. 오염수를 그냥 현장에서 한번 잡숴요, 한 병을. 네. 그러고 오시면 내가 진짜. 뭐 안 먹어도 후쿠시마 그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피폭이야.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지네 국민들한테도 안 먹이면서 이거를 수입을 하라고 미국에도 요구를 하고 대만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은 이거 받아들였다? 알셉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대만 국민들 투표로 이거 받아들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살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을 해갖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러면. 어떡해. 후쿠시마산 수입해다가 바로 버려야지. 어떡하겠어. 정치적으로 그걸 받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물론 대만이 처한 상황 자체가 진퇴양난인 거나 인정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발휘됐어야 될 문제를 국민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왜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또 뭐라고 설득했냐면 이거 우리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중국한테 쳐맞아도 일본이 우리 안 도와줄 거예요.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나 저걸 먹을 수는 없지만 진짜 그러니까 중국에 쳐맞아 죽느니 그냥 방사능 먹고 서서히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러니까 저는 대만의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의 정치인들의 입지가 그렇게 아무리 좁다고 할지라도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국민들한테 다 떠넘긴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모든 정치와 외교력이 다 사라짐과 동시에 국민들이 그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떠안아야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